2026년 현재 우리는 스마트폰 클릭 몇 번으로 쓰지 않는 물건을 이웃과 나누고 거래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당근마켓에 올린 그 물건들, 내일이면 국가가 압수해야 할 불법 밀수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원의 선순환이자 소소한 용돈벌이 혹은 누군가에게는 생활의 지혜가 되는 중고거래. 하지만 만약 내 물건을 타인에게 다시 파는 모든 행위가 법적으로 기술적으로 완벽히 불가능한 사회가 된다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당연하게 여겼던 시장의 한 축이 무너지는 순간 인류 문명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묘한 대격변을 맞이하게 됩니다. 경제학, 감가상각의 공포와 소유의 종말. 구매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치는 빵이 된다. 지금까지 모든 자산의 가격은 되팔 때의 가치인 잔존 가치를 계산해 책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고 거래가 금지되면 이 공식이 파괴됩니다. 1억 원짜리 수입차, 100만 원짜리 최신 스마트폰, 박스를 개봉하는 순간 개인의 자산 유동성 또는 소비자 주권의 가치는 문자 그대로 0원이 됩니다. 결국 그 물건의 경제적 가치는 하락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는 현금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유의 시대에서 극단적 렌탈 사회로. 이 잔인한 감가상각의 공포는 소비 패턴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아무도 비싼 돈을 주고 물건을 소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현재 중고거래가 가능한 사회는 가치를 고려한 과감한 신품 구매, 소유 중심 경제, 제조사와 소비자의 평등한 거래가 가능한 효율적인 시장 사회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불가능해지면서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극단적 저가 소비, 가전, 가구, 의류까지 모두 빌려 쓰는 초거대 렌탈 경제, 평생 렌탈료를 받아 챙기는 구독 대기업의 독점 체제로 변모합니다. 결국 자본주의는 물건을 파는 시대에서 인간을 평생 구독자로 묶어두는 거대한 플랫폼 감옥으로 변하는 것이죠. 사회학, 쓰레기 대란과 신계급 사회의 탄생. 도시를 집어삼키는 합법적 쓰레기들. 당장 우리 눈앞에 펼쳐질 사회적 재앙은 쓰레기 대란입니다. 아이가 몇 달 쓰고 성장이 끝나버린 유모차와 아기 옷, 멀쩡하지만 이사 가느라 버려야 하는 장롱 등이 매일 수만 톤씩 매립지로 쏟아집니다. 중고순환이라는 사회적 완충지대가 사라지자 지구는 단 몇 달 만에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변해버립니다. 중산층의 붕괴와 지독한 계급 격차. 더 가혹한 것은 서민들의 삶입니다. 과거에는 돈이 부족해도 중고 서적으로 공부하고 중고 가전으로 살림을 차리며 계급 이동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고 시장이 사라진 사회에서는 오직 비싼 돈을 주고 새 것을 살 수 있는 부자와 남이 쓰던 렌탈 제품의 수수료를 내며 허덕이는 빈곤층으로 사회가 칼같이 양극화됩니다. 자산의 유동성이 없다면 물건의 가격 전체를 생애 소득에서 비용으로 소모해야 합니다. 미래에 팔아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을 가질 기회가 거세되므로 평생 소득의 상당 부분을 렌탈료라는 비용으로 지불하며 자본 축적의 기회를 원천 차단당하기 때문입니다. 인문학, 물건에 담긴 기억의 단절과 일회용 인간. 할아버지의 카메라가 가질 수 없는 서사. 인문학적으로 물건은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대를 이어 물려받는 아버지의 빛바랜 만년필, 누군가의 청춘이 묻어있는 레트로 레코드판에는 그 물건이 가지는 시간의 서사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거래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모든 물건은 수명이 닿으면 폐기되어야 하는 시한부 소모품일 뿐입니다. 전통과 역사, 빈티지라는 낭만은 완전히 박멸됩니다. 물건이 일회용이 되면 인간관계도 일회용이 된다. 쉽게 사고 되팔 수 없으니 쉽게 버려야 하는 세상. 인간의 정신세계는 이 규칙에 전염됩니다. 물건을 대하는 쉽게 쓰고 버리는 태도는 타인을 대하는 방식으로 확장됩니다. 깊은 관계를 맺고 고쳐 쓰며 맞춰가는 정서 대신 쓸모가 없어지면 미련 없이 관계를 끊어버리는 일회용 인간관계가 사회를 지배하는 서글픈 아날로그의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중고 물건을 거래한 후 더러워지면 닦고 고장이 나면 수리하며 다시 사용하는 과정에는 물건과 나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들어갑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도 갈등이 생기면 고쳐 쓰고 맞춰가는 인내심으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중고거래가 금지되어 모든 물건을 폐기해야만 하는 시스템에 익숙해지면 뇌는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지 말고 버린다는 알고리즘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당근이세요라는 짧은 인사는 낯선 타인과 소통해도 세상은 안전하다는 작은 신뢰를 학습시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통 자체가 없어지게 된다면 사회적 연대의 한 줄기가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반전, 대기업의 몰락, 그리고 암시장의 지배자들. 기업들의 유토피아, 아니 부메랑이 된 파멸. 그렇다면 신제품을 독점하게 된 제조 대기업들은 엄청난 돈을 벌어 유토피아를 맞이했을까요?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초기에는 렌탈 수수료로 폭리를 취하며 독점 체제를 공고히 하던 대기업들이었지만 가구당 고정 지출인 렌탈료가 급증하면서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한계치에 다다랐고 이로 인한 소비 절벽은 누구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서민들의 경제적 활력이 소진되는 것이죠. 소비자들이 잔존 가치가 사라진 시장에서 극도로 지갑을 닫아버리자 신제품 매출이 폭락하는 대공황이 발생합니다. 도미노처럼 함께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죠. 대량 생산 체제는 붕괴하고 기업들이 연쇄부도를 맞이하는 자본주의의 자멸이 시작됩니다. 골목길 어둠 속에서 거래되는 불법 중고의 탄생. 결국 인간의 본능은 법과 제도를 비웃기 시작합니다. 국가가 중고 거래를 전면 금지하자 역설적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중고 암시장이 형성됩니다. 밤이 되면 사람들은 감시 카메라가 없는 골목길 구석에 모여 외투 주머니 속에 숨겨온 중고 스마트폰과 책을 현금 혹은 금부치와 바꿉니다. 과거에는 일상의 소소한 낭만이었던 당근이세요라는 인사가 이제는 경찰의 단속을 피해 목숨을 걸고 건네는 범죄자들의 은밀한 암호가 되어버리는 기묘한 세상. 중고 거래가 불가능한 사회라는 판타지 같은 상상. 우리가 매일 무심코 마주하는 중고 물건들은 어쩌면 자본주의의 차가운 폭주를 막아주는 마지막 브레이크이자 인간미를 연결해주는 실핏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집 안방 한 구석 혹은 서랍 깊은 곳에서 누군가에게 가기 위해 숨을 고르고 있는 그 중고 물건은 오늘 어떤 가치를 품고 있나요?